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정성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법, 지급이자 성금불산입 문제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02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하고 단 전기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3년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를 아주 살짝 수정한 그런 문제입니다. 특수관계인들에게 2023년도 5월 6일에 대여한 법인세법상 업무보관 가지급금 3년 빌려주기로 하고 내역은 아래와 같대요. 그리고 이자 수익은 전액 장부에 계상을 했대요.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는 현재 2024 거를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언제 빌려준 겁니까? 2023년도 5월 6일자, 즉 올해가 2024라면 작년도에 빌려준 거고, 여기에 3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자, 올해 2024는 1년 내내 요 금액을 갑이라는 사람한테 3천만 원, 을이라는 사람한테 4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니까 업무가 무관한 걸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건 7천만 원을 빌려줬다. 다시 말하지만 언제 빌려준 거라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는 1년 내내 이 돈을 빌려준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단기마련제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은 모두 은행,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빌려왔는데 언제 빌려온 겁니까? 작년도 3월 7일자에 차입을 한 거예요. 따라서 올해 2024라 그랬죠? 올해 1년 내내 이 돈을 빌려온 겁니다. 자, 몇 프로에? 10%에 빌려왔고, 얼마를 빌린 겁니까? 9억을 빌렸고, 그거로 이자를 9천만 원 지급을 한 겁니다. 9억 빌리고 10%니까 9천만 원을 줬겠죠. 근데 이 회사는 당좌 대출 이자율 12%를 현재 세법이 공시를 해서, 세법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회사는 법인세법상 금전대차 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않았대요. 12%로 신고를 했다면 12%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정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요. 자, 회사가 지금 돈을 빌려와서 지급이자를 지출을 했죠. 얼마 지출한 겁니까? 이렇게 9천만 원 지출을 했죠. 상식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9억 빌려와서 9천만 원 이자 지급을 하면 이거 어디다가 쓰라고 빌려오는 겁니까? 회사 업무에 쓰는 거죠? 말 자체가 지금 무슨 용도로 빌려온 겁니까? 이렇게 운영자금을 빌려온 거죠. 그런데 이 중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합친 금액 7천만 원은 업무랑 무관한 용도로 쓴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 이 7천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9억이 다 필요했을까요? 다 필요 없었겠죠.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7천만 원 빼면 8억 3천만 원만 빌려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자, 이 중 업무랑 무관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하자는 겁니까? 너는 업무랑 무관한데 쓰려고 빌려한 돈을 빌려와서 이자를 지출해서 이자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잡아놨으니까 요 9천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 잡히에 있어서 비용을 올려서 당기순이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법인세 금액을 줄여버리니, 자, 이 9천 중에서 업무랑 무관한 부분에 대한 걸 찾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성금불산입하겠다.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전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성금불산입 이자.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9천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짜리 차입금을 빌려온 겁니까? 9억이죠. 금액을 풀로 써볼게요. 9억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얼마를 업무랑 관련 없는 쓸데없는 데 빌려준 겁니까? 3천, 4천 합치면 7천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 요걸 한번 비율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자 7천만 원 나누기 9억이니까 계산하면 0.77777 이렇게 쭉 나가서 요게 대략적으로 7.78% 정도가 되는 거예요. 즉 전체 차입금 중에서 7.78%에 해당하는 7천만 원 정도는 업무랑 필요 없는데 쓴 거기 때문에 요 9천만 원 이자 중에서 여러분 얘를 계산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자 곱하기 9천 그 금액이 여러분 700만 원이 나옵니다. 700만 원. 따라서 요 700만 원은 자, 이 9천만 원이 손익계산서에서 밑에 부분 이자 비용에 들어가서 9천만 원 들어가 있죠? 그 700만 원을 원래 이 9천 자리에서 빼서 얼마로 바꾸라는 겁니까? 8,300으로 이자를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세무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얘를 손금 불산입 자, 업무 무관 자, 손금 불산입 지급이자 그래서 금액이 700만 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지금 어디로 간 겁니까? 이 돈이 이자를 수령한 데가 누구냐? 은행에서 빌린 거 아니에요. 은행은 여러분 기관이잖아요. 따라서 외부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세무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딱 보니까 여러분 요게 공짜로 빌려준 돈인 거잖아요. 여기 딱 보니까 이자 수익을 장부에 계산했는데 딱 보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자를 하나도 안 냈죠. 을이라는 사람은 8%밖에 안 냈죠. 눈으로 봐도 우리는 얼마에 빌려온 겁니까? 10% 빌려왔죠. 더 저렴하게 빌려준 거잖아요. 따라서 갑한테는 무이자, 을한테는 자, 낮은 이자를 빌려줬기 때문에 요 갑과 을에 대해서 무슨 계산을 다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건 제가 앞전 강의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쪽에서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요. 자, 이렇게 지급이자 관련된 조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풀었지 만약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모두 하시오라고 하면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업무랑 무관한 거. 자, 여기 이제 말은 추가해 볼게요.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 자 하나 풀고요. 두 번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풀어서 세무조정을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요렇게 문제를 원래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요걸 내가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지급이자 업무랑 무관한 거 송금불산만 푸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 부분만 좀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논리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요거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이렇게 풀지를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약식으로 풀어드린 문제인 거고요. 요거를 실제 관련된 책자 법인세법 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풉니다. 9천만 원을 넣고요. 요거를 적수 개념으로 풀기 때문에 자 9억짜리가 365일이 있었고 7천만 원 빌려준 것도 365일 있었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이를 보면 요거 9억이 아니라 9억 곱하기 365일 7천이 아니라 7천 곱하기 365일 요렇게 적수 개념으로 원래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밑에 쪽으로 푸나 위쪽으로 푸나 답은 똑같아요. 왜?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요 대여금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0일이 있었고요. 요 차입금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서 둘 다 얘도 365일치 얘도 365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적수 계산하면 어차피 이 두 개가 약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랑 같아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대여금이 1월 1일이 아니라 중간에 만약 5월 1일날 빌려줬다 라고 하면 이게 365일이 아니겠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런 문제는 그래서 적수를 굳이 계산 안 하고 요렇게 풀어도 답이 딱 나오지만 만약에 365일치가 아니었다 이게 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자 잠시 뒤에 문제 풀어줄 건데 다른 문제에서 적수로 원래 계산하는 게 정확한 문제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어떤 개념이구나 라고 여러분 감만 잡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급이자 9천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 쪽에, 이자 비용 쪽에 9천만 원이 빵 들어가서 비용을 빵 올리니까 당기순이익이 떨어졌겠죠. 여기다 곱하기 세율을 나중에 해야 되니까 세금이 줄어들겠죠. 근데 딱 보니까 이 9천만 원 이자가 이렇게 지급된 건데, 이 중에 쓸데없는 업무랑 무관한 거에 7천을 빌려주는 바람에, 자, 이 9억 중에 7천 부분에 대한, 자, 요 부분이죠. 7.78%에 해당하는 차입금은 원래 빌려올 필요가 없는 거니까 9천만 원 나간 이자 비용 중에 7.78%에 해당하는 얼마? 700만 원은 원래 이자 비용 처리하지 않을 걸 처리했으니까, 자, 다시 손익계산서 아래쪽에 9천만 원 이자를, 자, 700만 원 부인해서 8,300만 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세무조정은 직접법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법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간접법을 써야 되니까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딱 끌고 오고, 이 아래쪽에다가 요 이자, 업무무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700만 원을 부인해서 송금별산입하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주 심플한 개념적인 문제였고요. 조금 더 확장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좀 전 문제에 이어서 조금 더 확장된 종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4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월부터 있는데, 지급이자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고 1년은 365일로 가정을 하고, 이 이자 계산할 때 소수점 절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했는데, 자, 날짜가 나대지를 취득한 거예요. 나대지는 업무랑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보는 거죠. 나대지가 뭡니까? 건물이 없는 빈 땅이에요. 빈 땅은 세무상 업무랑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니까 너는 이거를 왜 샀니? 1,000만 원 주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샀나 보니까 2023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 계산하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2024예요. 따라서 이 땅은 작년도에 산 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365일이 있었어요. 이 개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적수 계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자, 2024년도 올해 들어와서 8월 16일에 골동품을 취급한 거예요. 원래 골동품이나 서화 같은 것들은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로비 같은데 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샀다 그러면 업무랑 유관하는데,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업무랑 무관하다는 가정하에서 나온 문제겠죠? 자, 이렇게 200짜리를 산 겁니다. 자, 여러분 1번은요, 업무랑 무관한 비업무용 부동산과 업무랑 무관한 비업무용 동산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두 번째 이제 가지급금이 있는데, 딱 보니까 두 사람한테 빌려줬네요. 대표님한테, 경리부장한테. 근데 써 있어요. 업무랑 무관하다고 써 있고 자녀 학자금이고. 여러분 따라서, 자, 가지금 인정이자율이 계산할 때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이론 공부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직원들한테 가부를 좀 해주거나 월급을 좀 미리 땡겨주거나 학자금 같은 거를 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사실 업무랑 무관하죠. 예, 회사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넓게 봐서 종업원 복지를 위해서 학자금 같은 걸 빌려주게 되는 이 500만 원은 업무랑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 500만 원은 필요가 없는 정보이고, 대표님께 빌려준 돈만 업무랑 무관한데 딱 보니까 얼마 딱 있는 게 아니라, 자, 1월 1일자 정기에 넘어온 금액이 100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일자에 또 추가로 또 200을 줘서 300이 됐다가 9월 10일에 또 일부를 회수해서 또 50만 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금액이 바뀌어요. 즉, 여러분 얘는 좀 이따 보겠지만 적수 계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요로 두 개는 결국 업무랑 무관한 자산에 대한, 여기 이것도 업무 무관이잖아요. 이 두 개를 더해서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입금별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데, 첫 번째 딱 보니까 사채 이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채권자가 불분명하대요. 그래서 이자를 얼마 줬냐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이 중에 30%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대요. 즉, 자, 70만 원은 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누군가 가져갔고요. 자, 30만 원은 세금으로 국세청에다 낸 거죠. 세무서에다가.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가 나오면 여러분 얘는 곧장 송금 불산입이에요. 왜? 자, 수업 시간 설명했던 것처럼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얘가 누군지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한테 주는 그런 이자들은 아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운전자금으로 8%짜리를 빌려와서 지급이자가 보시는 것처럼 8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 빌렸을까요? 얼마 빌렸길래 800만 원 나갔을까요? 8%니까. 1억 빌렸겠죠? 차입금 원금은 1억을 빌린 거예요. 근데 언제 빌렸나 보니까 모두 전기에 차입한 거래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차입금이 1억이 있었는데 1억에 대해서 8%, 800만 원 나가서 적수란 건 뭐냐면은요. 그 1억에다가 365일을 곱한 게 아예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적수를 주지 않았다 하면, 자, 다시 말하지만 원금 1억을 계산한 다음에, 원금 1억 어떻게 계산하죠? 800만 원 이자를 줬기 때문에 요게 뭔가 원금에다가 8%를 곱했더니 이게 얼마가 나온 거예요? 800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차입금이 원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오른쪽 넘기면 요거를 8%로 나누면 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 나오겠습니까? 1억이에요,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금을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365를 곱하면 그 금액이 이거거든요. 365. 요렇게 계산을 여러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요렇게 적수를 주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문제 풀기가 수월한 거예요. 계산을 다 해놨으니까. 자, 두 번째 차입금도 이제 운전자금이 6%짜리가 요렇게 1200 이자가 나갔으니까 역세를 보면 알겠지만 이건 2억 빌린 겁니다. 2억. 2억이니까 2, 6, 20이 1200에 나왔을 거고, 여기에 360억을 곱한 게 730억이 나온 거죠.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 업무랑 관련 있는 정상적인 이자가 나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설자금이 5%가 있는데 여기도 260만 원이 이자가 나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260만 원을 5%로 나누면 여기에 차입금 잔액이 나와요. 차입금 원금이 나와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한 겁니까? 360억을 한 게 이 금액이 나왔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기말 현재 공사 미완성이래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건물을 짓고 있는데, 자, 아직 완성이 안 되면 돈이 나갔어. 공사비가 대변에, 자, 보통 예금 이게 나갔다고 쳐요. 그럼 차변에 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잖아요. 건설 가계정 얼마 대금 지급하면 이렇게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설 가계정을 대변에 보내고요, 이렇게 없애고 차변에 건물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완공할 때 이렇게 건물을 잡아주고, 이게 완공 시점에 완공,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말은 아무런 말이 없지만 이게 건설 자금 이자란 말이에요. 자, 회계는 원칙적으로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단기비용 처리를 해요, 이자 비용으로. 근데 자, 기업회계 기준상 요게 자본화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금액이라면, 자, 건물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일단은 건설 가계정에 넣었다가 이자를, 근데 이자가 어떤 이자라는 거예요? 건설 자금 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다 건물을 지으면 이자가 나가니까 그 이자까지도 260만 원까지도 뭐 하자는 거예요? 원본에 넣어야 되니까 건물에다가 일단 공장을 짓고 있을 때는 건설 가계정에 넣었다가 나중에 없애고 건물에 대체해서 이걸로 감가상각 해야 되는 건데, 따라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과세표법은 이런 것들은 비용 바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일단 얘를 자산으로 잡으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급이자 내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총 금액을 다 무슨 처리한 겁니까? 요거를 이자 비용 처리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다 더한 금액, 요거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2,360이니까 2,360만 원을 싹 다 지급이자 비용 처리했겠죠. 전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왜 줬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260만 원은 뭐 하라는 겁니까? 비용 잡지 말고 나중에 건물 안에 엎어서 건물을 올려줘야 되니까 이거는, 자, 너무 비용을 많이 잡아서 얘는 인정 못하겠다 이자로, 지금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쭉 본 거고요. 이걸 어떻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이미 위에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의 지급이자 송금을 쌓인 문제는요, 자,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세법이 아예 순서를 정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전체 이자 비용이 2,3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1순위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제일 먼저 1단계로 조정해서 세무 조정하고 성금 불산입이겠죠? 그 다음 2단계로 건설자금 이자 요 문제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한 다음에 제일 3단계로 자 마지막으로 3순위로 업무랑 무관한 자산에 쓰인 이자를 발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말고 앞전 문제는 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부분과 건설자금이자 부분이 없었잖아요. 자 일반적이지 않죠. 예. 대부분 업무랑 무관한 자산만 좀 들고 있겠죠. 그 문제만 딱 나왔던 거예요. 앞전 문제는 두 사람한테 빌려준 업무랑 관계없는 대여금.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특이하게 가끔씩 그럴 수 있겠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와 건설자금이자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먼저 1단계예요. 다시 말하지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예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자, 이 금액이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냐? 선금 불산입합니다. 자, 이름은 그냥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적고요. 다만 중요한 게 있는 게요. 지금 말을 딱 보니까 30%는 세금으로 아예 낸 거고요. 70%인 70만 원만 그 누군지 모를 사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100만 원을 쓰면 안 되고요. 자, 이 중에 70만 원짜리와 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성금 불산입. 자, 첫 번째 1번, 두 번째 2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적고 30만 원을 적어요.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냐? 소득의 처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30만 원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세무서에 갔죠? 따라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야 돼요. 세무서도 일종의 사업자 기관이니까. 그런데 여기 70만 원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군지 모를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누군지 모를 이 채권자가 가져간 거죠. 그 사람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자, 외부에 나간 거죠? 유출이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주가 가져간 건 뭘로 처리하죠? 배당이죠. 임원이 가져가면요. 임직원이 가져가면 상여죠? 그 다음에 외부에 이것처럼 이제 어떤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가져가면은요. 기타 사유 유출이죠. 일반 아무 관계없는 일반 개인이면요. 기타 소득이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게 누군지 아냐고 좀 70만 원이 누구냐고요. 여기 써 있잖아. 불분명하대. 여러분 이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때리냐고 소득 처분을 하냐고요. 추가 세금을 떼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지만 앞쪽에 요것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뒤쪽에 소득 처분 때문에 자 해당하는 사람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페널티로 벌칙으로 모든 거를 대표가 책임져라 라고 해서 요거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어떤 교재들은 이제 대표자를 빼고 그냥 상여라고 쓰는 데도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 상여라고 써도 맞긴 맞지만 특별히 그 중에 누구다? 대표이사가 책임진다라고 해서 대표자 상여를 적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문제가 원천 징수 부분이 없으면 그냥 한 줄로 다 적으면 돼요. 대표자 상여로. 근데 이렇게 세무서에 들어간 부분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타 사유 유출로 그 부분만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단계로 가볼게요. 자, 2단계는 뭐 하는 겁니까? 보시는 것처럼 건설자금 이자예요. 건설자금 이자. 자, 건설자금 이자. 좀 전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세 번째 세무 조정이죠. 얘는 선금 불산입을 합니다. 왜? 다시 말하지만 이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설자금 이자. 회사는 지금 무슨 처리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260만 원을 이자 비용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세법은 얘를 이자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은 건설 과정에 넣었다가 완공될 때 넣어가지고 나중에 감가상각하라는 얘기예요. 감가상각하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지금 단기말이 왠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를 건설 과정에 넣으라는 거예요. 감가상각은 지금 안 하겠지. 언제 할 거예요? 올해 말까지 완공이 안 됐으니까 내년도 이후에 언제 완공될 때 그때 감가상각 하겠죠. 그러니까 이 송금불산입은 그냥 한번 불산이 끝나면 완전히 없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예요? 260이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이 금액은 나중에 언젠가 원본에 넣어가지고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 지금은 부인됐지만 언젠가 나중에 완공되면 건물값에 넣어가지고 260만 원도 같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뭘까요? 일시적인 차이예요. 따라서 여기 유보 처분을 하는 겁니다. 유보.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라고요?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자, 이제 그럼 결국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자가 1개, 2개, 3개, 4개 나가서 합치면 다시 말하지만 2,360만 원 요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1단계 합치면 얼마예요? 100만 원 반환해서 성금불산입 했어요. 2단계 260만 원 반환해서 성금불산입 했어요. 따라서 이 중에 첫 번째 날라가고 두 번째 날라가서 2개 남았죠? 합치면 얼마예요? 2,000이죠? 결국은 이 2개 세무정정 때문에 이 2,360만 원의 지급이자가 2번 성금 불단입되는 바람에 얼마로 바뀐 상태가 되는 겁니까? 2개 합친 거. 지금 손익계산서에 마치 이자 비용이 2천만 원 남은 꼴이 되는 거예요. 인정 다 해주고 싶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아까 첫 번째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2천만 원 이자 지급했는데 너는 왜 쓸데없이 업무랑 무관한 돈들을 빌려주고 있니? 사고 있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3단계. 업무 무관 자산이에요. 여러분 얘를 풀기 위해서는 뭐부터 풀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업무 무관 자산 지급이자예요. 업무랑 무관한 자산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아까 몇 개 있었습니까?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이 안에 3개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대지. 두 번째, 여기 써있는 것처럼 골동품.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3가지의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잘 보면 여러분 이 금액이 1년 내내 좀 아까 1번 문제처럼 있던 게 아니에요. 자, 얘는 1년 내내 있었나요? 1,000만 원짜리가? 그래서 얘는 1,000만 원짜리가 1년 내내 365일이 있었어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여러분 요거를 1년 내내 365일이 있는 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자, 써볼게요. 365000000이 나와요. 3.6억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금액은 잔액 기준이 아니잖아요. 잔액은 요게 잔액이에요. 1,000만 원이 잔액인데 이게 매일매일 며칠 동안 365일 동안 있었던 그 적수, 쌓인 금액이라는 거죠. 자, 2번은 골동품이에요. 자, 골동품 여러분 보니까 200만 원 취급했죠? 200만 원 주고 취득을 했는데 곱하기 며칠입니까 여러분? 자, 날짜를 제가 여기다 계산해 볼게요. 8월 16일이니까 얘는 8월 16일부터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12월 31일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며칠입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다 지우고 한번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8월 달은 자 31일까지 있는데 앞에서 15일이 지나갔죠. 그럼 이게 며칠이 나오느냐? 여러분 그걸 계산을 하면 16일이 나와요. 8월은 16일이에요. 자, 9월은요? 30일이에요. 10월은요? 31일이에요. 12월은요? 31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 4개를 다 더하면 이게 며칠이 나오느냐? 138일이 나옵니다. 이 곱하기를 여러분 하시고 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금액이 2억 7,600만 원이 나와요. 자, 이제 뭐 계산해야 되는 겁니까? 가지금 적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자, 가지금 적수도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100만 원이 있었던 건데 날짜를 보니까 자 1월 1일부터 100만 원이 5월 5일까지 있는 거예요. 6일날 일부러 추가 지급했으니까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100만 원. 그러니까 날짜부터 계산해 볼게요. 그럼 1월은 며칠입니까? 31일이죠. 2월은 며칠입니까? 자 원래 2월달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윤년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365일로 가정한단 말의 의미는 윤년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거죠. 따라서 28일까지 있었겠죠. 그 다음에 3월은 며칠까지 있는 겁니까? 31일까지 있었겠죠. 그 다음에 4월은요? 30까지 있었겠죠. 5월은요? 5일까지 있었겠죠. 다 합치면 이게 며칠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요 날짜를 여러분 다 계산하시면은요 125일이 나와.
이게 얼마짜리가 있었던 겁니까? 100만 원짜리가 있었던 거죠. 125일 곱하기 100만 원. 자,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하면 1억 2,500이 나와요. 자, 근데 또 이제 날짜가 바뀌어서 5월 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언제까지입니까? 자, 9월 10일자에 일부를 회수했으니까 그 전날까지니까 9월 9일까지겠죠? 여러분 지금 이 푸는 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까? 저 앞쪽에 가지금 인정이자에 나왔던 내용인가요? 인정이자 나왔던 내용이죠? 유사한 방식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5월 6일이니까 이미 5월은 31일까지 있는데 앞에 5일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빼면 5월달은 며칠이 되는 거냐? 자, 그 날짜가 26일이 나와요. 26일. 자, 6월 달은 며칠까지 있었습니까? 30까지 있죠. 7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8월 달은 31일까지 있죠. 9월 달은 9일까지 있는 거죠. 요거 다 여러분 더하고 나면 얼마가 나오느냐? 요게 127일이 나와요. 근데 이때는 금액이 얼마가 있었던 겁니까? 원래 100 있던 거에서 200을 추가 줬으니까 잔액이 300으로 바뀌었겠죠. 가지급금이. 자,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3억 8,100만 원이 나옵니다. 3억 8,100만 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돈이 9월 10일에 이제 일부를 회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연말까지 가는 거고요. 자, 이 금액이 이제 50만 원 회수했으니까 얼마로 바뀌는 거죠? 요 300이 50만 원 회수했으니까 250으로 바뀌겠죠.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냐? 9월은 30까지 있는데 앞에서 9일이 지나갔잖아요. 빼고 나면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21일이 되겠죠. 9월은 21일치 있었고, 10월은 30까지, 11월은 30, 아니지. 자, 9월은 그렇게, 10월은 31일까지 있을 거고요. 11월은 30까지 있을 거고, 12월 31일까지 있었겠죠. 그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날짜가 113일이 나와요. 그래서 113일치는 250만 원이 있었던 거죠. 얘를 다 곱하고 나면 얼마가 되느냐? 요 금액이 2억 8,2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수를 다 더하면, 더해보세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 금액이, 자, 가지급금은 788 500 000이 나옵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업무랑 무관한 자산 나대지가 적수가 36억 5천이 나왔고요. 두 번째 업무랑 관계없는 골동품 동산이 자 2억 7,600이 나왔고요. 업무랑 무관한 마지막 가지급금 대표님께 빌려준 돈들이 여러 번 바뀌는 바람에 일일이 그 잔액, 첫 번째 잔액은 100만 원 넘어왔고 200 다 빌려서 300으로 바뀌었고 50만 원 회해서 250 바뀌었는데 요 100이랑 300이랑 250이 있던 날짜가 다르니까 다 일기 날짜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틀리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풀어야 됩니다. 했더니 이 잔액이 세 가지가 더하니까 이만큼 나와서 결국 여러분 얘를 다 더하니까 업무랑 무관한 가지급금이 업무랑 무관한 자산의 총 적수가 얼마냐? 4,714, 500 000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마지막 단계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할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에는 이 4개가 이자병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단계로 채권자 불분명해서 얘 날렸죠. 2단계에서 요 건도자금이자 260만 원 얘 날렸죠. 그럼 몇 개가 남은 겁니까? 2개가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할 금액은 800만 원짜리 하나하고 1200만 원짜리 하나 2개가 남아서 합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겠죠? 2천만 원 중에서 진짜로 업무에 쓰이는 거는 괜찮은데 업무에 안 쓰이는 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2개 3650 000, 7300 000 요게 이제 총 적수가 되는 거예요. 요 2개에 대한 적수가 얼마냐? 이 적수잖아요. 그래서 계산되어 있는 6, 500 000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73000 730억이죠. 이게 뭐냐? 결국 이 2개를 빌려오는데 있었던 차입금의 총 적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다 업무에 쓰였다면 마지막이 필요 없죠.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그 중에 얼마치라는 겁니까? 요렇게 4,
714,500,000. 이게 뭡니까? 몇 가지에서 나온 거예요? 세 가지였잖아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왜 쓸데없이 나대지를 샀느냐? 왜 이만큼 들고 가지고 있었느냐, 적수로? 왜 동산 골동품을 쓸데없이 사가지고 이만큼 적수로 들고 있었느냐? 왜 대표이사한테 쓸데없이 이만큼 적수를 빌려줬느냐? 합치면 47억 1,450만 원치 적수를 왜 들고 있었느냐? 이만큼 적수 중에서 해서 여러분 얘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 금액이 자 계산을 하면 861 자 095 요렇게 금액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얘가 이제 마지막 세무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세무조정, 두 번째 세무조정, 세 번째 세무조정. 여기 여러분 네 번째 세무조정이 나와가지고요. 자, 선금 불산입, 자, 업무 무관 자산, 자, 지급이자.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861095. 자,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소득처분은 뭘로 해야 될까요? 소득처분? 자, 소득처분 뭘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 받아갔을까요? 요 800만 원과 1200은 누가 받아갔을까요? 운전자금? 은행이 받아갔겠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은행이 받아갔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시험 문제를 보면은요, 요게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되는 건지, 대표자 상여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 유보로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요렇게 기타 사회 유출 처리가 되는 건지, 이 소득 처분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여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큰 흐름상 1단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를 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2단계 건설자금이자 처리를 하고요. 3단계 마지막으로 업무보관 자산 지급이자 처리를 한다는 걸 기억을 한 다음에 이 이자 지급 내역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총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총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비용에 이자 비용에 딱 들어가 있는데 얘를 다 인정을 할까? 이 중에 일부를 부인할까를 몇 단계로? 3단계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발라내고요. 다만 세무서에 들어간 돈과 그 누군지 모를 사람이 가져간 돈을 구분해서 소득처분은 그 사람이 가져가면 누군지 모르니까 대표가 가진 거를 보고 대표자 상해. 그 다음에 세무서 들어간 거는 기타 세율 처리한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는 빼내서 다음번에 감가상각걸 대비해서 유보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로 이 이자 중에서 부인된 거 빼고 부인되지 않은 거 끌고 와서 여기서 전체 차입금에 대한 적수 중에서 업무랑 무관한 자산 적수를 자 빼서 비율을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을 뭐 하는 겁니까? 요렇게 부인하는데 이건 어디로 간다고요? 해당 은행이 이자를 가져갔으니까 요 은행에 대해서 기타 사유 처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언급드리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지급이자 성금불산이 관련된 것만 계산을 하지만 여기 대표님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 본인 내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야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에 관련된 세무조정을 다 하시오 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정이자에 대한 얼마입니까? 요 인정이자 요거죠? 788500 적수에 대해서도 자, 이 회사의 평균 이자를 가중평균 이자를 계산해서 거기다가 다시 세금을 때리는 그 계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뭐만 하는 거다? 지급이자 성금불산이만 계산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래요. 자, 조금 여러분 문제가 난해하니까요. 요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혼자 빈 백지에다가 이 문제를 따박따박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무조정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